악재 확대 재생산이라고 주제를 꼽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막 여기저기서 보니까 지금 시장의 악재를 네. 세하려 보니까 못해도 10개는 좋게 넘더라고요. 예, 꼽아보자면은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악재 확대 재생산의 중심축 요 부분을 좀 오늘 좀 캐치하면서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사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가장 사실 좀 싫어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제 개별 악재들이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사실 악재 같지 않은 것도 지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바닥은 좀 잡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다만 이제 여기서 한두 번 정도의 좀 이제 충격, 요 부분. 그래서 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요걸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하나씩 점검해 갈게요. 자, 코스피 한번 보고요. 자, 이제는 뭐 2,900에서 3,000의 좁은 박스권 시나리오는 뭐 이제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아래에서 지금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 지금은 2,800도 걱정을 하는 상황이니까 요 구간이 바로 이제 악재가 재생산되면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거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작년 11월 30일에 형성됐던 저점마저도 이제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전 저점이 이탈했을 때는 바닥이 어디냐? 잡혀야 바닥이다. 그럼 언제 잡히느냐? 뭐, 툼에 좀 나오고, 뭐 하고, 뭐 집어 던질 사람 집어 던지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이 바닥이다, 내일이 바닥이다. 이건 뭐 미아리 점쟁이 아니면 맞출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대전제에서 파생되는 미국의 이제 조기 긴축 금리 인상, 요거는 이제 대간판이에요. 대간판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 불균형이 이제 곁들여지면서 더 이제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서로 이제 얽히고 설켜서 이제 지금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불거진 지정 확장 리스크가 여기에 이제 조금 뭐랄까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겹악재가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지난 거래일에 좀 뼈아팠던 거는 그 와중에도 좀 이제 버텨줬던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있지만 장중에 2% 정도 하락폭이 커졌었고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는 뭐 별다른 낙폭을 또 줄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사실 뭐 카카오 두드러 맞고 뭐 LG화학 두드러 맞고 뭐 했는데 성장주 다 두드러 맞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버텨줬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맞아요. 지난 거래일에는 이제 얘들이 이제 주저앉으니까 아 이거 나도 이제 힘 없어 하고 이제 내려가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버틸만한 종목들도 이제 겹악재, 악재가 확대 재생산되니까 거기 결국에 이제 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최근에 뭐 악재들 뭐 무수히 많다고 하시는데 중심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장의 주요 악재 영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걸 한번 보자고요. 네. 일단 대전제는 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드렸죠. 자, 인플레이션이 결국엔 미국의 긴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이제 힘들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성장주에 대한 매도 심리가 확대가 좀 됐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 지난 주말에도 뭐 미국하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뭐 회담을 했는데 이제 별무소득으로 끝났다.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가속화되죠. 그 인플레이션이 또 가속화되게 되면 또 위에 있는 전제를 또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악재가 확대 재생되는, 그러니까 시장의 두 축의 큰 악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지정 확정 리스크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럼 이제 진퇴양난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두 중심축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한두 번 정도의 흔들림을 이후에 이제 바닥이 잡히고 이제 반등에 나설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제가 이제 코스닥에서 찾을게요. 자, 코스피는 이전 저점은 이제 이탈해 버렸는데 코스닥은 뭐 물론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1월 19일에 그냥 단기 바닥은 쳤어요. 보시면 단기 바닥은 1월 19일에 쳤어요. 코스피는 전거래일에 이전 저점을 이탈했는데 코스닥은 일단 이틀 먼저 지금 일단 단기 바닥은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 매매가 한두 번 정도 좀 이제 출회가 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투매가 나오는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이제 조금 이제 기다리면은 바닥은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이제 바닥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완화됐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또 거기에 이제 안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완화됐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란 대전제에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는 여전히 간판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럼 바닥이 잡히더라도 역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좀 유효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두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또 빠진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여러분 이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이미 이만큼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오기를 부려야 될 때고, 여기서는 정말로 뭐 존버 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정말 그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참아왔는데 또 요 하루 이틀의 어떤 흔들림을 못 견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주식을 던지시면 그게 투매고, 그죠? 네. 투매가 나면 보통 바닥이 잡히고, 한 번의 투매는 벌써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고, 하루 이틀 더 흔들린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뭐 좀 마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속이 천불나긴 하지만 지금 또 맞아요. 투매 동참하기에는 아니 억울할 그러니까요. 것 봐요. 같긴 해요. 이 남자 시청자분들 많으신데 네. 제대를 막 한 달 남겨놓고 타령하면 얼마나 그거 인생이 억울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크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 그럴 수밖에 장세가 또 없어요.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것에서 종목의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이래갖고 저도 좀 시장이 지금 종목 갖고 오기가 쉽진 않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네.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기 후벼파면 힌트는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물론 종목을 소개는 해드릴 건데 공식적으로 이거를 하자라고 가격 전략을 막 드릴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요 시국에서 요런 이제 시나리오로 종목을 요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좀 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만약에 또 이제 매매에 좀 능숙하신 시청자분들은 또 접근하셔도 뭐 무방할 만한 종목이기는 합니다. 시장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오늘 설명해 아직은 주시겠다고요.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이제 네. 하루 이틀 더 보면은 뚜렷해지겠지만 좀 설득력은 있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서 이 표를 좀 보여주세요. 최근 결국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을 급등을 시키는데, 다들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유가 쪽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곡물가 쪽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최근에 이제 대두 가격하고 옥수수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1월 중순 이후에 지금 대두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치솟고 있는데 요게 아직 우리 시장에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요런 상황이고, 옥수수 가격도 한번 볼게요. 옥수수 가격도 보시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죠. 최근에 불과 2주 사이에 지금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의 이 부분이 지금 본격적으로 반영은 좀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유가는 치솟으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곡물 가격은 아직은 시장에 좀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곡물 가격이 좀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남태평양에서 그 통가 화산 폭발한 거 아시죠? 요게 일단은 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안 주고 그냥 끝나가는 듯하지만, 이게 사실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대규모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황산구름이 형성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달 이내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지금 이제 기후에도 좀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지금 사실 이제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지구촌에서는 라니냐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사실 지금 수온이 해수면 온도가 이제 적도 쪽에서 낮아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또 흉작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요런 일단 그 모멘텀을 일단 곡물 가격이 여기까지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우크라이나를 주목하세요. 이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창지대예요. 이 흑토지대라 그래갖고 온 그냥 국토가 그냥 대충 씨만 뿌리면 막 잘 자라는 나라여가지고, 예전에 구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생산한 이 곡물 가지고 지금 전체 소련이 먹고 살았던 정도의 엄청난 곡창지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제 이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게 되면 결국엔 이건 또 곡물 수급의 불균형 우려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곡물 가격을 완전히 지금 촉발시킬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곡물 가격 이제 상승 수혜주들을 쫙 한번 좀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갖고 요걸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자고요. 아니 곡물가가 이런데 왜 곡물 관련주는 아직도 안 움직이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사면 늦잖아요, 그죠? 움직이고.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게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이제 배합사료하고 이제 이 식육을 해요. 그러니까 고기도 해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사료 파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런 거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체제로 이제 고기를 좀 더 많이 먹는데 그 논리로 사실 곡물주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최근에 어쨌건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야금야금 좀 바닥에서 반영이 돼서 거래는 좀 터져요. 거래가 이미 좀 터져가지고 저점에서 고개를 든 게 아니라 제법 변동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요거 외에도 제가 이제 곡물 그 가격 상승 수혜주를 다 리스트업을 해놓은 상황인데 얘가 이제 최근에 제일 좀 움직임이 격렬하게 나오니까 요 놈을 이제 먼저 좀 체크를 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요 놈이 이제 반응이 정말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종목을 갖고 오겠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꾸준하게 이제 외형 성장하고 있고 이익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미 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제가 기존에 갖고 오는 종목보다 좀 있는 편이라 오늘 요 종목은 여러분들도 한번 스터디 해보시고 특히는 이제 매매 좀 이제 능숙하신 분들은 뭐 매수가 플러스 10%를 뭐 목표가 잡고 뭐 매수가 마이너스 5% 정도 손절가 잡고 접근하셔도 무방은 해요.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장기 하락을 한 거라 뭐 아직까지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매매에 좀 익숙지 못한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하시기에는 약간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이제 요 종목을 우리가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이 테스트 종목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런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면 결국엔 곡물 가격을 여기서 더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때 트리거가 되면 곡물주가 저는 한번 일제히 또 한번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한번 좀 공개해드리고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아직까지 관련주들이 안 움직였다. 네. 이러면 분명히 언젠가는 시장에서 기회가 한번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고려산업을 네.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이제 좀 연동해서 볼 만한 종목으로 두시고 어떻게 시장 흐름이 펼쳐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시장 얘기 또 부장님과 이어갈 거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